EBS 오디오북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2시간 동안은 화제의 베스트셀러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사이토 다카시의 잡담이 능력이다를 들려드립니다. 보통 잡담이라 하면은 말 그대로 별 의미 없이 건네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 저자는 잡담에 숨겨져 있는 가능성을 포착하고 잡담에 주목합니다. 모든 관계는 잡담에서 시작된다고 봤기 때문인데요. 어색하고 당황스러운 순간에도 상대와 부담 없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른바 잡담력이 있다면 상대에게 신뢰와 안도감을 줘서 좀 더 많은 만남과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잡담력을 키울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과 원칙들, 화제의 베스트셀러 사이토 다카시의 잡담이 능력이다에서 만나보시죠. 잡담은 인사 플러스 알파로 이루어진다. 다른 사람과 만났을 때 우리는 인사를 한다. 인사는 최소한의 매너다. 친구, 지인, 일 관계로 만난 사람, 그냥 얼굴만 아는 사람, 난생 처음 본 사람. 상대는 다양하지만 만날 때마다 안녕하세요. 첫 만남이라면 처음 뵙겠습니다와 같이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사람이라도 인사 정도는 한다. 아니, 사회인이라면 당연한 일이다. 인사는 잡담을 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어디까지나 계기일 뿐 인사는 잡담이 아니라는 것이다. 평소와 다름없는 형식적인 인사가 잡담으로 성장 혹은 성립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인사를 주고받은 다음에 달려있다. 안녕하세요.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하지요? 경기는 어떻습니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하는 일은 어때? 아우, 죽을 맛이야. 이 정도의 대화는 아직 그냥 인사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 앞으로 잡담으로 발전시키려면 이 인사에 또 다른 이야깃거리, 즉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아침 출근길에 이웃사람과 스치게 됐을 때 처음에는 물론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한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가 문제다. 인사 외에 한마디, 사소한 화제를 덧붙여보자. 뭐든 좋다. 때마침 눈에 들어온 것이라도 상관이 없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의 대화다. 저기 저 가게 인테리어 중이네요. 이런 느낌으로 한마디 덧붙여본다. 네, 다음 주에 새 카페를 오픈하나 봐요. 이렇게 상대가 응답할 것이다. 또 젊은 사람 대상의 체인점인가요? 글쎄요, 조용하게 차나 한 잔 마실 수 있는 카페였으면 좋겠는데. 오픈하면 한번 가봐야겠어요. 그럼 그땐 우리 함께 가요. 좋아요, 꼭 그렇게 해요. 이 정도만으로 그냥 나눈 인사가 잡담이 됐다. 인사 후에 주고받은 플러스 알파의 아주 사소한 대화. 시간으로 치면 5에서 10초 정도 남짓될까. 하지만 단 5초뿐인 인사 외에 플러스 알파 대화로 상대에 대한 서로의 감정은 크게 달라진다. 참 느낌 좋은 사람이라고 마음을 터놓게 되는 것이다. 항상 형식적인 인사밖에 나누지 않는 상대와 짧아도 이런 잡담을 나눈 적 있는 상대와의 유대감이 똑같게 느껴질 리는 없다. 그것이 인지상정이다. 잡담을 주고받음으로써 그냥 얼굴만 알고 지내던 사람이 그 이상의 존재가 된다. 상대에 대한 안도감과 신뢰감마저 느껴진다. 한마디를 덧붙이는 것만으로도 상대에게 한마디가 더 돌아온다. 인사를 주고받은 후에 사소한 대화가 잡담으로 이어져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인사 플러스 알파를 기억하라. 인사 플러스 알파는 가장 간단하고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잡담의 기본 원칙이다.
우선 칭찬부터 한다. 갑자기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까? 이런 고민에 빠졌다면 우선 칭찬을 하자.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좋다. 칭찬이야말로 잡담의 기본이다. 너무 진지하지 않게 특별할 것 없는 부분을 칭찬하면 됩니다. 이유는 간단하다. 잡담이란 있는 동안, 서로 함께 있는 동안 서로 간의 거리를 좁히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어가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상대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려면 칭찬이 지름길이다. 칭찬받고 기뻐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어지간히 삐딱한 사람이 아닌 이상에는 칭찬을 받으면 아, 이 사람은 나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라고 느낀다. 연예인 중에는 직업의 특성 때문인지 말을 잘하는 사람이 꽤 있다. 토크 프로그램이나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을 통해 능숙한 사회로 이미 정평이 나 있는 한 연예인은 그것 이상으로 평소에도 잡담에 아주 능하다. 한마디 덧붙이자면 그는 칭찬에 아주 능하다. 녹화 직전에 만나면 선생님, 오늘 넥타이가 정말 멋져요. 그 셔츠 진짜 잘 어울려요. 하고 항상 나에게 먼저 말을 걸어온다. 그러면 나도 아, 그래요? 오늘은 평소보다 화려한 색으로 골라봤지요. 라고 기분 좋게 그리고 여유롭게 대답하게 된다. 고작 10초도 되지 않는 대화만으로도 서로에게 호의를 바탕으로 한 인간관계의 토대가 무리 없이 형성된다. 지금 눈앞에 있는 상대의 보이는 부분을 먼저 칭찬하자. 오늘의 넥타이, 셔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을 보고 칭찬하는 것이다. 선생님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니 참 훌륭하십니다. 이건 잡담이 아니다. 이것은 잡담에 있어 칭찬도 아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아첨인지 비아냥인지 그 진위를 파악할 수 없어 리액션을 하기가 난감해진다. 칭찬하는 잡담이란 나는 당신에게 호의를 갖고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다. 오늘 넥타이 아주 멋져요. 이 한마디는 넥타이를 칭찬하면서 상대에 대한 호의도 함께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때 넥타이 센스를 논할 필요는 없다. 설령 본인의 취향이 아니든 무늬가 이상하든 아무래도 상관없다. 이것은 잡담을 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다. 칭찬의 내용이 아니라 칭찬하는 행위 그 자체에 잡담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오해하면 앞서 든 예처럼 리액션을 하기 난감한 아첨이나 비아냥이 돼 부자연스러운 잡담이 돼버린다. 가치관은 사람마다 제각각이며 사람의 수만큼 존재한다. 잡담은 결코 가치관을 발표하거나 강요하거나 토론하는 장이 아니다. 상대를 받아들이기 위한 행위다. 따라서 단적으로 말하면 뭐든 칭찬하는 것이 최고다. 사람들은 흔히 하나의 가치관만을 바탕으로 한 대화에 빠지기 쉽다. 티내지 않고 무난하게 남을 칭찬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칭찬하는 것에 대해 긴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다. 칭찬은 하고 싶은데 역시 마음에 없는 말을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일 것이다. 가볍게 넥타이를 소재로 말을 건네면 된다. 하지만 넥타이에 대해 토론을 벌이려는 생각은 서로 간에 별로 없다. 설령 상대의 넥타이가 약간 이상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말하면 훌륭한 칭찬이 된다. 넥타이 무늬가 아주 독특한데요. 특이해서 눈에 확 들어옵니다. 참신해요. 신선해요. 역시 K씨다워요. 유행의 첨단을 걸으십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조언이 긍정적인 감상을 말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 한마디에서 사실은 그게와 같은 대답을 끌어내면 충분하다. 예를 들어 너구리 무늬 넥타이를 메고 있는 사람에게 와, 너구리 무늬가 정말 특이해요. 잘 어울리세요. 라고 말해서 사탕발림처럼 들리진 않는다.
사실은 제 얼굴이 너구리를 닮았다며 친한 친구가 선물해 준 거예요. 이 한마디를 끌어낼 수 있다면 잡담은 깔끔하게 성립된다. 바야흐로 개그 프로그램의 전성시대다. 그뿐 아니라 텔레비전을 켜면 개그맨이 등장하여 진행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여기저기서 반영되고 있다. 그런 영향 탓인지 요즘 젊은이들은 친구들끼리 대화를 할 때도 뭔가 재미난 이야기를 해야 한다. 이야기를 할 바에야 화끈하게 웃겨야 한다. 확실한 필살기를 익혀둬야 한다. 와 같은 압박이랄까?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듯하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다.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인기 있는 개그 프로그램에서 유명 개그맨이 터뜨리는 폭소 에피소드, 그것은 프로 중의 프로가 갈고 닦은 실력으로 하는 이야기들이다. 말 그대로 예능이다. 남을 웃기는 일이 직업인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당연히 재미있을 수밖에 없다. 개그맨도 아닌 우리가 썰렁하지 않게 깔끔한 유머로 마무리 멘트까지 날려주면서 즉시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은 당연히 무리다. 절대 못한다. 앞에서도 잡담의 결론은 필요 없다라는 말을 했다. 여기서 말하는 결론은 이야기를 하면서 즉시 반응이 오는 재미난 결론을 의미한다. 따라서 잡담의 결론은 필요 없다. 그래서 결론이 뭔데요? 뭘 어떻게 하자는 건데요? 이런 말은 전혀 분위기 파악을 하지 못하는 말, 절대 해서는 안 될 말 중에 으뜸이다. 이야기를 끝낼 때는 자연스럽게 마무리해야 한다. 아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나요? 그럼 다음에 또 이 정도면 충분하다. 결론이 있다. 결론을 내린다. 깔끔하게 정리한다. 이런 조건이 붙지 않는 것이 잡담의 장점이다. 애초에 그런데 결론이 뭐야? 라고 묻는다 하더라도 그건 그걸로 끝이다 라고 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잡담이다. 결론이 없는 것이 잡담이라고 하는 편이 낫겠다. 썰렁하지 않으면서 즉시 반응이 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완성된 에피소드를 재미있고 흥미롭게, 또한 능숙하고 매끄럽게 들려줄 수 있는 고도의 테크닉이 필요하다. 그것은 곧 남 앞에서 말하는 기술이며 토크술이나 화술의 범주에 들어갈 만큼 상당히 높은 수준의 말솜씨가 요구된다. 잡담은 토크가 아닌 커뮤니케이션이다. 또한 잡담이라는 커뮤니케이션의 집안 없이는 고도의 테크닉도 익힐 수 없다. 토크술, 화술보다는 잡담력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자. 일문일답은 거절과 같다. 나이차가 많은 윗세대와 이야기하는 것은 부담스럽고 성가시다. 회사 상사와도 일과 연관된 보고나 연락사항 이외에는 가능한 한 피하고 싶어 한다. 이런 젊은이들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 그들의 기분도 이해가 되지만 사실 무척이나 안타깝다. 그런 상황이 어색해 곤혹스러워하는 쪽은 젊은 사람이나 부하가 아닌 오히려 상사와 연장자 쪽이다. 부하 직원을 데리고 거래처라도 가는 날에는 몇 시간이고 묵묵부답으로 있으니 상사의 마음이 편할 리 없다. 최근에는 오히려 상사가 부하 직원의 눈치를 보며 말을 거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런 경우에 흔히 볼 수 있는 대화의 예를 들어보자. 자넨 어떤 스포츠를 좋아하나? 별다른 게 없습니다. 술은 센가?
보통입니다. 일은 할만한가? 그저 그렇습니다. 질문에만 대답하는 이른바 일문일답 스타일이 아주 두드러진다. 학교 생활은 어떻니? 라고 묻는 부모에게 그냥 그래요 라는 대답밖에 하지 않는 사춘기 아이와 다를 바 없다. 그 다음은 가타부타 도통 반응이 없다. 당연히 대화는 거기에서 끝나버린다. 이래서야 아무리 이야기를 꺼낸들 대화가 이어질 리 없다. 예를 들어 상사가 당신에게 요즘 휴일에는 뭘 하나? 라고 물었다고 하자. 어쩌면 질문을 받은 당신은 자신의 사적인 영역을 침범당한 듯한 불쾌감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일 외적인 것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며 딱 잘라 말하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을 것이다. 하지만 상사도 당신이 휴일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사실 관심이 없다. 대부분은 대화가 끊겨 어색해질까봐 부담 없이 잡담을 즐기려는 것뿐이다. 편하게 생각하자. 자의식이 너무 과잉돼서는 안 된다. 요즘 일 외에는 어떤 데 관심이 있나?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냥 영화입니다 하면 아 그래 로 대화는 끝이 난다. 하지만 그 다음에 요전에 봤던 영화는 정말 좋았어요. 별 기대 없이 봤는데 좋은 의미에서 보기 좋게 배반당했습니다. 와 같은 플러스 알파의 한마디만 넣어 대답해도 그 대화는 꽤 괜찮은 잡담으로 변신한다. 그리고 그 다음은 먼저 질문했던 상사가 다시 누가 주의원이었더라? 나도 한번 보러 가야겠다. 와 같은 식으로 대답을 하고 또 그 말에 대답을 한다. 그런 식으로 서로가 편안하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 일찍이 상대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예의인 시절이 있었다. 관심 있는 상대의 취미를 알아내 화제로 삼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이며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이에 반해 요즘은 상대에게 관심을 갖는 것 자체를 성가셔하는 풍조가 강하다. 하지만 당신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대수롭지 않은 잡담을 주고받은 인상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 젊은 사람들이야말로 이런 대수롭지 않은 잡담을 어떻게 주고받느냐로 그 능력이 판가름 나는 것이다. 이것은 기회다. 강조할 것도 없이 잡담은 캐치볼이다. 취미는? 이라는 질문에 별다를 게 없다고 대답하는 것은 상대가 던진 볼을 받고 그냥 들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상대가 제공해준 화제에 그냥 대답만 해서는 잡담이 성립되지 않는다. 적어도 1문 2답 이상은 해야 한다. 말에 플러스 알파의 덤을 붙여 되돌려줄 때 비로소 잡담은 성립된다. 아기, 강아지, 아줌마를 상대하라. 숙기도 없고 말솜씨도 없어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걸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그런 사람으로부터 어디서 잡담력을 닦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럴 때 권하는 것이 아기, 강아지, 아줌마와의 잡담이다. 먼저 아줌마와 연습할 것을 권한다. 프로 잡담가 하면 역시 아줌마다. 대학생이라면 어머니 세대인 40대에서 60대 여성과 잡담을 나누며 연습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고 좋다. 일전에 1000여 명 정도의 청중 앞에서 강연회를 했을 때의 일이다. 이 책 읽은 적이 있는 분? 하고 말을 꺼내기가 무섭게 맨 앞줄의 50대 여성이 막 말을 끝내고 단상에 서 있는 나의 발을 두드리며 선생님, 저요 하는 게 아닌가. 1000여 명 중에 청중 가운데 1대1의 상황이 된 것이다. 무심코 나도 네 하고 대답해버렸을 정도다. 이 50대 여성의 과감함을 생각하면 자신이 먼저 다양한 화제를 제공하겠다는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아줌마에게 한 수 배운다는 기분으로 말을 걸어도 무방하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20대 여성은 성희롱이라고 화낼 법한 화제도 아줌마는 우스갯소리로 넘겨준다. 그러니 크게 부담스러워할 일도 두려워할 일도 없다. 아줌마뿐만 아니라 포장마차나 빵집, 분식점 등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잡담을 하게 되는 사람이 자신의 행동 반경에 여럿 있으면 좋다. 장사를 하는 사람 중에는 남녀 상관없이 잡담에 능한 사람이 많으므로 저절로 단련이 된다. 그 다음으로 권하는 것이 아기를 안고 있는 아기 엄마다. 버스나 전철 안에서는 아기가 칭얼대는 상황이 종종 일어난다. 아기 엄마가 미안합니다 라고 말할 때 내 경우에는 반드시 아기 엄마와의 잡담에 들어간다. 아기와 말하듯 그래 아가 힘들구나 덥지? 와 같은 식으로 먼저 말을 건넨다. 이 한마디에 아기가 내심 걱정됐던 차 안의 다른 사람들도 안심을 하고 단번에 분위기는 화기애애해진다. 또한 버스나 전철은 도중에 내리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잡담을 하기에는 안성맞춤의 공간이다. 마지막으로 개와 산책하는 사람이다. 개를 키우지 않는 사람이라도 개를 산책시키고 있는 사람에게 아유 귀여워라 몇 살이에요? 정도의 말은 쉽게 건넬 수 있다.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걸어도 위화감이 없다는 점에서 개를 산책시키는 사람은 그럴듯한 잡담 연습 상대라고 할 수 있다. 잡담이 늘지 않는다면 택시를 타라. 일에 지쳤을 때, 누군가에게 싫은 소리를 들었을 때, 이럴 땐 택시가 최고다. 운전하다 보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혹은 손님 중에 별의별 손님이 다 있죠? 하는 식으로 자신의 스트레스를 살짝 풀면서 택시기사에게 말을 걸어보는 것이다. 당연하죠 라는 말이 돌아오는 게 사실 거의 확실하므로 택시기사는 말 그대로 말 상대가 되어준다. 택시기사가 백밀러를 통해서 등 너머로 손님을 볼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마주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담 없이 말을 걸거나 푸념을 할 수도 있다. 택시기사가 경기가 나쁘다는 말을 걸어오면 그러게 말입니다 하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간다. 대도시 같은 길은 익히기가 참 힘들죠? 이처럼 가장 쉽게는 서로의 출신지 이야기로 잡담을 시작하여 꽃을 피우기도 한다. 어느 날은 목적지를 말하고 깜빡 잠들었다가 눈을 떠보니 택시기사가 이름만 같은 전혀 엉뚱한 동네로 향하고 있었다. 이런 종류의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택시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택시는 잡담의 연습장과 같다. 잡담의 연습장인과 동시에 잡담 소재의 보고이기도 한 택시를 잘 활용하면 잡담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다. 택시기사의 에피소드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도 재미있다. 앞서 소개한 남에게 들은 이야기처럼 자신의 잡담 소재로 저장해두고 그때그때 활용할 수도 있다. 택시에 탔을 때는 적극적으로 기사에게 말을 걸면서 다양한 잡담을 소재로 끌어내보자. 아줌마, 강아지, 아기만큼 말을 걸기 쉬운 상대이다. EBS 오디오북 함께하고 계십니다. 화제의 베스트셀러에서 방송된 사이토 다카시의 잡담이 능력이다.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하나의 소재에서 10가지 소재로 뻗어가는 잡담 방법. 잡담 소재를 모을 때는 하나씩 여러 번 모으는 방법뿐 아니라 하나에서 가지를 뻗어 여러 가지 소재를 끌어 모으는 방법도 있다. 예를 들어 아카데미상에서 일본 영화 최초로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한 다키타 요지로 감독의 영화 굿바이를 보러 갔다고 하자. 우선 아카데미상 수상한 화제작을 봤다는 경험부터 잡담 소재가 되기에 충분하다. 영화의 주된 스토리인 염습사라는 직업, 배우 모토키 마사히로와 히로스의 료코의 연기, 다키타 감독의 연출 등 잡담 소재는 다양하게 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작품에 관한 이야기에만 맴돌게 될 뿐이다. 물론 좋은 소재지만 뭔가 다른 소재를 발견해보는 건 어떨까? 중심이 아닌 곁가지에도 주목해보자. 전 오케스트라 단원인 주인공이 첼로를 켜는 장면에서는 첼로란 어떤 악기인가? 오케스트라 단원이라는 직업도 괜찮구나 하는 느낌을 가져보는 시기다. 또한 주인공의 염습사 선배가 집안을 식물로 가득 채우는 장면에서는 집에 꽃이 많으니까 참 좋구나 하는 소소한 흥미를 가져본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의 영화에서 받는 자극은 주된 스토리뿐만 아니라 좀 더 다방면으로 뻗어간다. 그리고 각각의 자극이 모두 잡담 소재가 될 수 있다. 그 자극을 저장해두면 악기 연주나 오케스트라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러고 보니 굿바이에서도 이런 장면이 나왔었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다. 치유나 릴렉스에 관한 화제가 나왔다면 식물을 키우는 게 정신건강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끼친다나 봐요. 굿바이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하는 식으로 대화를 전개해 볼 수 있다. 굿바이라는 영화의 주된 스토리 이외에 다른 소재로도 계속해서 가지를 뻗어가는 것이다. 영화는 다양한 소재로 엮어 완성된 직물과도 같다. 굿바이라면 첼로, 식물, 목욕탕이라는 주된 스토리 외에도 다양한 요소가 얽혀져 있다. 이 책에서는 평이상 영화 스토리를 예로 들었지만 사실상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예외 없이 해당된다. 잡담 소재가 될 만한 에피소드를 만난다면 중심 부분이 아니라 거기에 얽혀있는 다른 요소로도 눈을 돌려보자. 중심 부분에서는 하나의 에피소드에서 하나의 잡담 소재밖에 얻을 수 없다. 하지만 다양한 구성 요소로 눈을 돌리면 그 소재는 계속해서 뻗어간다. 하나를 알면 거기에서 뻗어간 10가지를 얻을 수 있다. 하나의 소재에서 얼마만큼 가지를 뻗어갈 수 있을까? 하나의 소재에 숨어있는 싹을 얼마만큼 찾아낼 수 있을까? 그러려면 항상 감성의 안테나를 세우고 다양한 자극을 받아들일 태세를 갖춰둬야 한다. 먼저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에게 자극을 주는 것은 무엇인지 다시 점검해본다. 텔레비전, 잡지, 영화, DVD, 음악, 라디오 등 주위에서 자주 보고 듣는 매체의 경향을 조금 바꿔볼 것도 권한다. 예를 들면 어떤 하나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빼놓지 않고 계속해서 보는 방법이 있다. 그것도 지금까지 별로 본 적이 없는 장르의 프로그램을 녹화해두고서 매일 보는 것이다. 어느 순간 새로운 감성의 안테나가 반응하면서 변화가 찾아올 것이다. 정보 감각이 높아져 지금까지는 깨닫지 못했던 자극에도 반응하게 된다. 새로운 자극을 받아들일 입구를 활짝 열어두고 항상 흘러드는 정보를 받아들일 태세를 갖춰둔다. 그리고 소재가 될 수 있는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것은 잡담의 기초 체력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다. 면접 잡담으로 유연성을 엿본다. 취업 면접을 볼 때 면접관이 일과 상관없는 질문을 하는 경우가 덜어 있다. 우리 회사에 지원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장점을 말해보세요. 이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는 중간중간에 다음의 질문을 던지기도 한다.
요즘 재미있게 본 영화가 있나요? 좋아하는 여배우는 누구죠? 주말은 주로 어떻게 보냅니까? 이런 생각지도 않은 카페에서 차라도 한 잔 마시며 나눌 법한 질문들이 불쑥 나오는 경우다. 당신은 예상 질문 외의 화제에 얼마나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가? 갑작스레 바뀐 화제에 순간적으로 얼마나 재치 있게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는가? 면접을 보면서 회사에서 점검하는 것은 그 사람의 유연성과 위기 능력, 그리고 사회성이다. 사전에 답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나 면접에서 얼마든지 나올 법한 질문, 자신 있는 분야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제대로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거기에서 약간만 벗어나 일상적인 잡담 같은 질문을 받으면 바로 횡설수설해버린다. 그렇게 되면 면접관 입장에서는 함께 영업이라도 나가면 곤란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먼저 들 것이다. 이와 반대로 면접관이 아 그래요? 하고 관심을 보일 만큼 플러스 알파를 붙여 말을 되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 쓸만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게 된다. 이처럼 면접에서는 그 인물의 유연성과 순발력을 보기 위해 잡담 같은 질문을 던지기도 한다. 어떤 화제가 나와도 임기응변의 자세로 대처하는 유연성은 본제 이외의 잡담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취업 면접에서 잡담력을 테크하는 것은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잡담력이 뛰어난 사람을 요구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다. 또한 의외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잡담에서 눈여겨보는 것은 그 사람의 집안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집안은 집안의 좋고 나쁨이 아니라 원만한 가정에서 제대로 된 인간관계를 맺으며 구김살 없이 자랐느냐를 의미한다. 면접관은 분명 이런 점까지 눈여겨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기획회의는 술자리처럼, 술자리는 기획회의처럼. 내가 참여하고 있는 한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의 기획회의는 항상 활기가 차고 넘친다. 출연진과 스태프들이 여럿이 모여 다음엔 어떤 기획을 할까? 어떤 특집을 짤까? 그런 것에 대해서 토론하는 장이지만 그때 나오는 아이디어는 사실 터무니없는 것들 뿐이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있노라면 정말이지 얼토당토하지 않은 말만 떠들어대는 것처럼 보인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아이와 함께 보는 젊은 엄마층을 타깃으로 쌈박한 꽃미남이 시를 낭독해주는 건 어떨까요? 매일 그렇게 해주면 젊은 엄마들 스트레스가 확 풀리지 않을까요? 요리하는 꽃미남이 칼질을 하면서 사랑의 메시지를 속삭이는 건 어때요? 야구 주자가 홈을 돌면서 그날의 명언을 읊어줘도 재밌을 것 같은데. 꽃미남 승려가 목탁을 두드리면서 사랑 노래를 불러주는 건 어때요? 이처럼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지며 엄청난 기세로 회의 분위기가 무르익어 간다. 회의에 참석한 모두가 한껏 분위기에 취해 한없이 이야기가 확대되어 간다. 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인기 있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기획회의는 거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채택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이런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진지하게 하며 머릿속에 엄청 유연해져 말도 술술 나오게 마련이다.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동지의식이 강해져 엄청난 활기가 솟는다. 기획회의지만 거의 술자리처럼 떠드는 감각으로 의견을 주고받는다. 실제로 1차로 사무실에서 분위기를 띄운 다음 술집으로 이동하고 나서 더 격렬한 토론을 벌이기도 한다. 처음부터 진지하게 결론을 내려야 하면 대책 없이 갑갑해질 수 있다. 하지만 좋은 아이디어만 내면
만사형통인 기획회의만큼 재미난 회의는 없다. 어떤 하나의 공통된 과제나 목표를 정하여 그것을 향해 각자가 자유롭게 아이디어와 에피소드를 낸다. 아이디어가 나올 때마다 물 만난 고기 마냥 신나게 이야기를 이어간다. 모두가 같은 시간, 같은 화제를 공유한 덕분에 뒷맛도 개운하다. 기획회의는 술자리처럼, 술자리는 기획회의처럼, 이것이야말로 비즈니스맨이 업무 중에도 오프타임에도 공통되게 분위기를 띄우는 요령이다. 잡담에 능한 주인이 다시 가고 싶은 가게를 만든다. 잡담력이 가장 필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서비스업, 접객업이다. 보통 식당에 가면 접객 담당 직원이 있다. 너무 바쁠 때에 말을 거는 것은 실례이므로 아주 혼잡한 시간대는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다. 접객 담당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식당이라면 역시 잡담에 능한 직원이 있는 식당으로 발길이 향하지 않을까. 우리 가족이 아주 좋아하는 한 식당이 있는데 특별한 날엔 꼭 그곳으로 간다. 물론 음식 맛도 좋지만 그 이상으로 그 식당에 접객을 맡고 있는 직원이 무척 친절하고 잡담에 뛰어나기 때문이다. 와인을 주문하면 와인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짬짬이 다음과 같이 말을 걸어온다. 실은 지금 소믈리에 자격증을 따려고 공부하는 중이에요. 소믈리에 자격증이라고요? 어떻게 따는 거죠? 땡땡 검정이라는 자격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에는 이런 문제가 나오고요. 또 아이와 함께 간 경우라면 예전에 우린 땡땡 학습지를 많이 했어요. 라고 아이에게 맞춘 화제를 골라 말을 건넨다. 물론 음식을 먹어야 하니까 잡담을 나누는 시간이라야 고작 몇 분밖에 되지 않지만 그만큼의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 기분이 좋아져 음식 맛도 한결 좋게 느껴진다. 음식도 음식이지만 반은 그와의 잡담을 목적으로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반대로 주문을 할 때 어떤 게 맛있나요? 하고 물었는데 다 맛있습니다. 라는 대답이 돌아오면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다. 음식에 자신이 있거나 딱히 추천 메뉴가 없을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오늘의 추천 메뉴가 적혀 있습니다. 하는 경우도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다. 메뉴판이나 보드에 적힌 걸 봐도 되겠지만 손님이 진정 듣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다. 최근에 주문량이 많은 인기 음식이나 특별한 재료를 사용한 음식 같은 것을 주인이나 종업원이 직접 말로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은 제가 낚시를 좋아하는데 마침 오늘 아침에 잡아온 물 좋은 생선이 있습니다. 저희 가게 최고 인기 메뉴는 이것입니다. 손님들에게 가장 반응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면 자연스레 질문도 하게 된다. 이 근처에 낚시할 만한 곳이 있나요? 요즘은 어떤 물고기가 많이 잡히나요? 아, 그렇군요. 그럼 이 음식에는 어떤 술이 어울릴까요? 대화의 폭이 넓어질 수밖에 없다. 젊은 분께는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이것을 많이 찾으십니다. 잡담에 능한 사람이라면 이 정도의 대화는 기본이다. 거기에서 손님과의 대화가 성립된다. 또한 잡담에 능한 사람일수록 손님의 특성에 따라 적확한 화제를 잘 끌어낸다. 새삼 말할 것도 없지만 음식점에 하나지 않고 손님을 직접 상대하는 장사는 상품 이상으로 손님과 주고받은 대화가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전문적인 정보를 갖춘 데다 속마음을 읽을 수 있어 마음 편히 잡담을 나눌 수 있다. 손님은 그런 인간관계가 가능한 가게로 발길이 향하게 마련이다. 그러한 가게야말로
손님이 다시 가고 싶은 가게인 것이다. 잡담으로 끈끈한 유대감을 확인한다. 잡담은 어색하고 따분한 상황에 놓였을 때 자신과 주위 사람들의 유대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예를 들면 반에 새로 전학 온 전학생이나 부서 이동으로 새로 온 사원은 모두가 잡담으로 분위기가 들떠도 혼자만 그 고리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왕따나 괴롭힘은 아니지만 왠지 외딴 섬에 유배당한 듯한 느낌을 받을 것이다. 다수파가 개방적인 관계를 원치 않아서 잡담에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상황을 종종 볼 수 있다. 그럴 때 고리 밖에 놓인 사람은 굉장한 소외감을 느낀다. 따라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다수파 쪽에서 그 사람에게 의식적으로 말을 걸어주면 고리 밖에 있던 사람도 긴장이 해소돼 소외감도 덜어진다. 그것이 방아쇠가 돼 전체적인 분위기도 온화해진다. 이런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이 분위기를 온화하게 만들거나 썰렁하게 만드는 것은 다수파 쪽에 책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파 쪽에서 소수파나 혼자인 사람에게 다리를 놓아주어야만 한다. 이럴 때 가장 대중적이고 효과적인 가교가 되는 것이 대수롭지 않은 이야기, 즉 잡담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할 일이 없어 따분한 상황에 예를 들자면 일관계나 의리상 거절할 수 없는 스탠딩 파티다. 이런 경우 주위에는 대부분 모르는 사람뿐이다. 건배잔을 든 채 아무와도 이야기하지 않고 서 있기만 했던 경험을 가진 사람도 많을 것이다. 나는 그런 파티에 초대받으면 한 파티에서 한 사람의 지인을 늘린다는 방침을 정해두고 참석한 누군가와 잡담을 하려고 시도한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말을 걸어야 할까? 나와 똑같이 지인도 없이 어색하게 혼자 서 있는 사람이다. 모르는 얼굴뿐이라 어울리기가 힘드네요. 이런 식으로 말을 건네면 그 사람도 말 상대가 없어 난감해하던 차라 상당한 확률로 말을 받아준다. 혼자 왔더니 도통 할 일이 없어 꽤 난감합니다. 그렇죠? 저도 상사 대신 왔더니 있을 곳이 마땅찮네요. 이렇게 잠시 의미 없는 잡담을 주고받다 보면 어느새 지인이 돼 있다. 이런 스탠딩 파티 같은 곳에서 인맥을 넓히고 싶다면 먼저 따분해 보이는 사람, 내내 서 있는 사람, 화제를 꺼내지 않고 있는 사람에게 말을 걸어보기를 권한다. 그런 사람은 누군가 말을 걸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혹은 미묘한 어색함과 불편함을 견디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말을 걸어오면 안심한다. 그 안도감으로 인해 상대와의 사이에 격이 없는 다리가 놓인다. 잡담 상대가 등장함으로써 고독에서 해방됐다고 할 수도 있다. 이때 잡담의 내용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화제를 제공했다는 행위, 잡담을 한다는 행위가 중요하다. 이런 분위기에서 자연스럽게 잡담을 끌어갈 수 있는가? 그 자리를 불편해하는 사람에게 다리를 놓아줄 수 있는가? 잡담은 타인을 고독에서 구할 뿐 아니라 알게 모르게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멋진 고리가 된다. 사람은 사실 누구나 수다쟁이다. 예전에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에서 강의를 했을 때의 일이다. 당연히 수강생들은 7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었는데 모두 아주 열심히 그리고 진지하게 내 강의에 귀를 기울여 주었다.
어느 날 한 테마에 관해 서로 자유롭게 토론하는 수업을 했는데 그날을 경계로 수강생들이 급속히 허물없는 사이가 되기 시작했다. 그전까지는 인사만 나누는 정도였는데 어느새 수강생 어르신들끼리 친밀한 사이가 되어 있었다. 세미나도 활기를 띠었고 무엇보다 수강생들의 표정이 활기가 넘쳐났다. 사실 그동안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그럴 기회가 없었던 것이었다.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집에서도 거의 그럴 기회가 없었던 모양이다. 강의도 강의지만 동년배 수강생들과 이야기를 나눈 시간이 그렇게 즐거울 수 없다는 것이다. 강의평이 좋아서 매번 자유로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했다. 그러자 내가 말하는 시간보다 수강생들끼리 이야기하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아졌다. 그 이후로 강의에 빠지는 사람도 거의 없어졌다. 테마나 내용은 어찌됐든 일단 이야기였다. 그들에겐 그것이 적당한 스트레스 해소법이었던 것이다. 사람에게 있어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은 무엇보다 좋은 건강법이다. 격이 없는 잡담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해질 수 있다는 말이다. 사실 일이 끝나고 잔업도 없는데 곧바로 집으로 가지 않는, 갈 수 없는 세상의 아버지들도 마찬가지다. 단골 술집에 들러 한 잔 들이키는 이유의 절반은 이야기가 하고 싶어서이다. 술집 주인이나 다른 단골 손님들과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고 난 후 돌아가고 싶기 때문이다. 그 기분은 이해하고도 남는다. 새삼 아내와 마주해도 어떤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모르겠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소 닭 보듯 대한다. 집에 돌아가도 이야기할 만한 상대가 없다. 그러니 집에 가기 전 한숨 돌릴 겸 어딘가에서 이야기를 풀어놓고 싶다. 머릿속의 일 모드에서 갑작스럽게 가정 모드로 전환할 게 아니라 그 중간에 영역을 만들고 싶은 욕구도 있다. 일 이야기도 가정 이야기도 아닌 전혀 의미 없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머리를 식히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잡담을 하고 싶어 한다. 잡담을 원한다. 우리는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이야기에 굶주려 있다. 잡담으로 마음을 디톡스한다.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으면 누군가에게 속 시원히 털어놓고 싶어질 때가 있다. 그럴 땐 상대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 한결 마음이 편안해진다. 최근에 힘든 일이나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는데 상대가 그 이야기를 먼저 꺼내주면 그것이 잡담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 가끔 나는 동료 교수들에게 요즘 학생들 어때요? 힘들지 않나요? 하고 묻곤 한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안고 있는 사람일수록 반응을 즉각적으로 보인다. 실은 요전에 우리 학생들이 실습 나간 곳에서 툭하면 지각을 하는 바람에 그쪽에서 이젠 절대로 우리 학생들을 받지 않겠다고 하네요. 머리가 지끈지끈합니다. 요즘은 교수가 직접 학생한테 일일이 전화를 해서 자넨 학점이 모자라는데 괜찮나? 라고 확인을 해야 한다니까요. 우리 때와는 달라도 너무 달라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일도 있다. 대학뿐만 아니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의 근심거리는 거의 학생에 관한 일이다.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에게 이야기를 털어놓음으로써 조금은 속이 후련해짐을 느끼게 된다. 지식이나 교양을 말하기보다는 아무래도 부담 없는 이야기로 분위기를 띄우는 것이 좋다. 이것이 잡담이다. 기본적으로 잡담은 긍정적인 화제로 분위기를 띄우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런 경우는 별개다.
지금 상대가 곤란해하고 있는 것, 심각한 신상의 문제가 아닌 약간 힘들어하고 있는 정도의 문제를 화제로 끌어낸다.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한 반응이 돌아왔다면 알고 말고요. 저도 똑같은 일을 겪었잖아요. 하면서 동조한다. 혹은 세상에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하며 놀라워해주는 일도 중요하다. 힘든 일이나 근심거리를 털어놨을 때 그 말을 들은 상대가 공감해주거나 혹은 믿기지 않는다며 놀라워해주면 사람은 자신의 사고방식이나 생각을 조금은 인정받은 듯한 기분이 들게 마련다. 그럴 때는 하는 식으로 정면에서 충고나 조언을 하지 않아도 된다. 상대에 따라서는 이야기를 한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줄어든다. 이런 경우에는 이야기를 하는 기술 이상으로 이야기를 듣는 기술의 중요도가 높아진다. 어디까지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입장을 고수해 맞장구 쳐주면 상대의 마음속에 쌓여있는 스트레스를 가볍게 발산시켜준다. 이건 역시 잡담의 큰 효용이다. 잡담은 인간관계에 불필요한 가스를 빼는 것이다. 이 가스 빼기는 매우 중요하다. 마음의 빈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가스를 빼준다. 최근에 독소를 체외로 배출시키는 건강법인 디톡스가 주목받고 있는데 잡담이야말로 마음의 디톡스라고 할 수 있다. 마음을 치유하고 마음의 가스를 뺀다. 이 또한 잡담이 인간관계라는 커뮤니케이션 안에서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이다. 화제의 베스트셀러에서 방송된 사이토 다카시의 잡담이 능력이다 들어보셨습니다. 잡담을 새로운 시각에서 재조명해본 책이었는데요. 말주변이 없어서 고민하신 분들이나 또 인간관계가 어렵게만 느껴지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잡담은 인사 플러스 알파로 이루어진다. 잡담의 결론은 필요 없다. 잡담은 과감하게 맺는다 같이 이 책에서 알려준 간단한 요령들을 기억해뒀다가 잘 활용해봐야겠습니다. EBS 오디오북 지금까지 화제의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연재소설에서 방송된 작품 소설가 성석재의 투명인간 만나보시죠.